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늘 첫 강의에서 저를 소개하기를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꼭 복습 잘 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읽을 줄 아는데 쓸 줄은 잘 몰라. 배울 학에 익힐 습자죠. 별로 호응을 안 해주네? 그죠?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인데 요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때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또 뭐 과외 받고 근데 이걸 잘 안 해.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어서 성인이 되어서 공무원 준비하는데도 이거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놔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게 분명히 배운 거고 이게 어느 책의 어느 페이지 정도까지 기억을 해. 뭐 상단이지 하단까지인가도 기억이 나. 그런데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그리고 답안지 내는 순간 또 그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자기 걸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기초 강좌죠. 그래서 이제 생물을 고등학교 때 아예 안 했거나 문과라서 또는 공부한 지 오래되고 졸업한 지 물론 대학 때 간호학과나 또는 의료 관련 학과의 경우에 생물학을 따로 배우지 않죠. 생리학, 해부 생리학이나 생리학은 배우지만 그래서 생리학 파트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강의하려고 또 쉽게 이 책을 편집하려고 이해를 썼는데 이제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편집 괜찮죠? 제가 직접 했어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이기도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또 이제 기본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화 과정까지 공부를 할 때 그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하나를 알더라도 분명하게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또 출제자들이 많이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에 특히 서울시는 굉장히 어려워졌죠. 2017년도에도 최근 경향과 마찬가지로 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생물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수학도 실은 암기 과목입니다. 하지만 이해를 전제로 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식 모두 다 외운 건 아니죠. 기본적인 거 외우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또 유도를 해서 또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생물도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이제 암기까지 해둬야 됩니다. 시험장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이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실은 이 생물학 전반에 걸쳐서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특히 이제 분류 쪽에 가면 이제 암기하는 것들이 꽤 많으나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 챕터별로 각 챕터 뒤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기초 강좌라서 매우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제가 카페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 시간 안배를 찾아서 뭐 수업 시간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요. 자, 우선 이제 5페이지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대표적인 예를 사람으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한 것이 생명과학이다. 그럼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물론 이 생명과학의 탐구라고 되어 있지만 생명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에서도 물리학이나 화학 그리고 지구과학에서도 요즘은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인문과학이니 사회과학이니 이런 용어를 쓰면서 이런 과학적 탐구 방법을 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이라는 것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물론 국어 시간에도 고딩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어떤 사실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이에 반해서 연역적 탐구 방법은 반대로 결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방법입니다. 생물학에서는 둘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씁니다만 주로 연역적 방법을 씁니다. 시험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게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귀납적 탐구 방법은 아직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겠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장담은 안 해요. 장담했다 나오면 또 큰일 나니까. 하지만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오고, 어떤 사실, 물론 이것도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관찰 또는 문헌을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논문 읽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인식을 하죠. 그럼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합니다. 그 답이 바로 가설이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가설이라는 것은 가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그것을 증명해 가야 되죠. 그 증명해 가는 과정이 탐구 과정이죠. 특히 연역적 탐구 과정.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물론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이제 나오는데, 저는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고, 제가 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가을,